얘들아, 순서 유형은 풀이 때문에 길어. 미안해. 그래도 끝까지 보면 순서 유형 무조건 맞추게 해줄게. 만약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대통령이랑 오규칙만이라도 꼭 외우고 가주자. 대통령이랑 오규칙은 필수야. 자,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강의 찍는 영어 강사 와이스입니다. 오늘은 순서 유형 무조건 맞추게 해줄게. 수능 대비 26년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내가 순서 유형으로 무조건 맞추고 싶다, 내가 필승풀이 알고 싶다 그러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무조건 맞추려면 두 가지. 첫 번째, 뭐를 버리자? 너 생각을 반드시 버려라. 너가 알량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고작 고등학교 3년 공부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야.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최소한 20, 30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걔네들이 쓴 글을 너가 한 번에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헷갈리는 거 나와. 생각, 내가 이거 이해해야지. 내 생각 반드시 버리세요. 이거 그냥 계속 강조할 거야. 두 번째, 내 생각 버리면 내가 문제 어떻게 풀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 뭐다? 무조건 대통연이다. 무조건 대통연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야 돼. 자, 대통연으로 문제 푸는 거 뭔지 내가 바로 개념 설명해 줄게요. 자, 순서형에서 내가 아까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절대 그 이해를 시도하려는 그 객기를 부리지 말라고. 객기야, 너네 그 내용들 해석해보면 어렵다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하나 해석만 해서 순서가 어지럽혀져 있잖아. 그렇게 풀려고 하면 빈칸보다 어려운 놈이 얘야. 절대로 이해 시도하려 하지 말고 뭐만 생각해라? 대통령만 생각해라. 대통령, 대통령 아니다, 대통령이다. 얘네가 뭐냐?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this 명사, such 명사, these, they, them,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대명사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지. 내가 수업할 때 엄청 강조하는 게 그 대명사의 법칙이라고 있어. 내가 만들었어. 이 법칙 원래 없는 거야. 대명사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 다 되게 바보같이 등신같이 영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 대명사의 본체가 여기 있어. 근데 한 문장 건너뛰고 다시 시작할 때 여기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어 모의고사는 이렇게 한 문장 건너뛰는 거 절대 없어. 그래서 이 대명사는 뭐가 중요하다? 이 대명사의 본체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직전 문장에 있어야 한다는 게 존나 중요해요. 직전 문장에서 찾아야 돼. 만약에 대명사가 있는데 그 본체가 직전 문장에 없다? 그럼 틀린 거야. 두 번째, 통일성. 영어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영어 지문들은 절대로 안 깨지는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하던 말만 해. 하던 말만. 자, 이 강의를 찍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엠믹스거든. 내가 엠믹스를 너무 좋아해. 그럼 엠믹스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 갑자기 에스파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엠믹스 얘기만 해야 돼. 무조건 하던 말만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모든 영어 모의고사의 지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라는 거다. 그 통일성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이 통일성이 깨지는 건 절대로 안 돼. 그럼 이 통일성은 뭐로 파악하냐? 딱 두 개야. 뭐에 대한 글인데? 소재와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분위기.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얘네들은 절대로 깨지면 안 돼. 하나 더 기술.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요, 무조건 무슨 연습하면 돼? 그 분위기가 지금 긍정적인데 아니면 부정적인데, 이렇게만 판단하면 끝이야. 통일성 깨지면 안 된다. 세 번째, 연결어입니다. 연결어 계속 등장하지. 주제 때부터. 연결어 뭔지 모르겠으면 이전 영상들, 특히 첫 번째 영상에서 꼭 봐야 돼요. 연결어는 뭐냐면 얘가 약간 크랙이야, 크랙. 우리 축구에서도 크랙이라 그러지. 뭐냐면 이 통일성,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통일성을 유일하게 깨뜨리는 놈이다. 유일하게 연결어가 있어야지만 깨뜨려져.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연결어?
역접의 연결어 같은 거는 뭐야? 얘는 강제적으로 앞에서 하던 얘기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반대되는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야. 자, 나열은 뭐야? 강제적으로 앞에서 했던 놈을 똑같이 또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연결어는 이 통일성을 깨뜨리거나 조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순서 문제를 개쉽게 풀어서 맞추는 비법이다.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푸는데 가끔 어려운 문제 나오거나 헷갈리는 보기가 나온단 말이야. 얘네 통일성도 비슷한 것 같다. 이런 헷갈리는 거 나올 때 어떻게 풀면 되냐? 이 공식 5개만 외워놓으면 돼. 첫 번째, 뭔가에 대해서 question, 질문을 했어. 그럼 영어는 바로 다음에 정답을 얘기해 줘야 돼. 뭔가 여기 사이에 막 이유가 들어가고 밑밥 깔고 빌드업하고 그딴 거 없어요. 영어는 질문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답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비슷하죠? 문제점을, problem, 문제점을 뭔가 제시를 했어. 그러면 무조건 바로 다음에도 뭐 해야 돼?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돼. 그래서 가끔 영어 지문에서 여러 가지 한두 개, 2개 이상의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점만 얘기하다가 해결책으로 가지 않아요. 무조건 1번 문제가 나오면은 1번 해결책을 얘기하고 2번 문제가 그 다음에 등장해서 2번 해결책까지 나오고 3번 문제가 나오고 3번 해결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와 해결책은 한 세트로 지나간다. 한 세트로만 등장한다는 거. 세 번째, 시점, 즉 주인공인데요. 나에 대한 것과 너에 대한 시점, 이 시점이 함부로 바뀔 수 없어 얘들아.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에 대한 얘기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 주인공의 시점은 절대로 함부로 바뀔 수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러면 탑승을 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겠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받겠지. 이런 식의 당연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 나올 때도 있다. 마지막 단서는 플러스 명사와 더 플러스 명사인데 이건 진짜 가끔 나와. 플러스 명사는 문법적으로 부정관사라고 해서 이 물건에 대한 최초 언급이 가능해요. 근데 더 플러스 명사는 정관사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이 명사에 대한 재언급만 가능해요. 즉 최초 언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요 규칙성으로 가끔 문제가 나와요. 가끔 문제가 나와. 근데 이 경우 조심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세상의 유일한 물건들, 유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더 플러스 명사로 밖에 못 쓴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게 더 플러스 명사야? 그럼 얘 무조건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뭐 퀸, 여왕이다, 뭐 아니면 나라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유일한 거라면 뭐 행성이다 유일한 거라면 그냥 덜을 쓰는 게 맞으니까 얘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한 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이거 내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 진짜 개꿀팁인데 이거 진짜 이게 리얼인데 뭐냐면 인과 있죠. 인과. 뭔가 결과를 내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문장들이 있어. 얘네들은 A, B, C 중에서 무조건 마지막이다. 이거 내가 진짜 한 7, 8년 수능 분석, 모의고사 분석만 뒤지게 하면서 얻은 개꿀팁이야. 통계적으로, 진짜 확률적으로 문장에 있어 인과 결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순서 문제에 한해서는 걔가 무조건 마지막이야.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찍어도 돼. 진짜 개꿀팁 찍기다 이거. 이거 내가 마지막 찍기 영상 정리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꿀팁이다 이거. 그래서 대통령으로 풀다가 5가지 규칙 플러스 알파 기억하면 순서 문제는 무조건 풀린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따가 내가 보여줄 건데 대통령으로 푼다 그랬지. 이 대통령으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는 많아봤자 4문장이야. 많아봤자 4문장에서 끝나. 그래서 ABC를 다 읽고 풀면 바로 뭐다? 나는 과감하게 등신이라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제일 먼저 네 생각을 버리라고 했잖아. 너 주관 버리라고. 무조건 대통령으로만 풀어야지 정답률이 올라간다고. 노력하면은 머저리입니다.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헷갈려.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거 다음에 이게 연결될 것 같은데 이거 내용상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니네들은 등신 플러스 머저리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으로 뽑기 위해 문제풀이의 첫 번째 순서는 주문 해석입니다. 주문이 뭐야? 주어진 문장이야. 주어진 문장을 해석하는데 무조건 최대한 뽑아야 돼. 내가 독해 실력이 약해? 키워서라도 여기서 제대로 뽑아야 정답률이 올라가. 주문 해석해서 뭘 뽑아야 되는데요? 통일성을 뒤지게 꼭 뽑아야 합니다. 이게 무조건 순서 문제의 첫 단계야. 이 첫 단추만 잘 끼워도 정답률이 진짜 무조건 정답률 50% 올라가. 진짜로. 보여줄게. 내가 말하는 거 개쉽게 풀어서 순서 문제 무조건 맞추게 해준다 그랬지. 이거 무조건 맞추게 해줄게. 보여줄게 내가. 자, 첫 번째 단계 주어진 문장 여기에 목숨 걸어라.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을 우리의 기원에다가 보잖아요. 그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높은 수준의 물리적 활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쓴다? 우리의 삶은요, 높은 수준의 물리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이거 선생님 문제 풀 특징인데 내가 옆에다가 메모 존나게 하잖아. 너네도 문제 풀 때 이 메모하는 습관 들여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읽으면 문제 풀다가 아까 뭐라 했지? 다시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던 거 또 읽어. 그것만큼 내가 멍청하고 등신 같다고 말하는 게 없어. 왜 읽은 걸 또 읽어 해석했는데 시간만 보내는 거잖아. 우리 영어 모의고사 수능 풀 때 시간 없다고. 메모하는 습관은 그 시간 아끼는 거를 무조건 도와줘.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해놔야 돼. 나도 실제로 수능 가서 문제 풀 때 매년 나 수능 신청해서 가거든. 그때 항상 이렇게 메모하면서 풀어놔. 자, 어쨌든 우리의 삶은 높은 수준의 물리적 활동을 요구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단계 중요해. ABC의 첫 번째 문장만 읽을 거야. 첫 번째 문장만. 자, A. 수동적인 물리적인 활동들이 없습니다. 물리적 활동이 없대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행을 걸어서 하는 거를.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냥하거나 추수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물리적 활동을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봐봐. 통일성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통일성은 소재와 플러스 마이너스의 분위기라고 했는데 물리적 활동이 너무 필요해. 플러스인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갔지. 이렇게 A는 이어질 수 없는 거야. 너네들의 생각과 스토리상은 이상하지 보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으로 해야 돼. B. 충분한 물리적 활동의 부족함은 물리적으로 또 부족하다 그러지. 얘도 벌써 이어질 수 없어. 근데 일단 조금 더 가볼게. 연결됩니다. 17가지의 건강하지 않은 조건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건강까지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고. C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도 너무 길면 얘들아 다 해석할 필요 없어. 센스 있게 중간에 자르면 돼. 심지어 1세기 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요구했습니다. 물리적인 활동들을요. 여기는 물리적인 활동들을 요구했네. 그럼 당연히 C밖에 시작이 안 되지.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첫 단추 잘 꿰잖아. 1번 순서만 제대로 파악하잖아. 정답률이 벌써 뭐야? 4번도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야. 정답률이 50%로 급상승합니다. 찍어도 50%가 돼 이제부터. 이 첫 단추만 잘 꿰도 무조건 성공에 다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C가 처음에 오구나라고 했던 이 단계를 반복만 하면 돼. 반복만 하면 돼.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우리의 현대적인 삶은요, 만들어냈어. 이러한 물리적인 활동들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만들어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봐야 하는데, 살짝만 더 B 첫 문장을 뒤로 가면 봐봐. 얘는 그래도 물리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 얘는 갑자기 B는 뒤에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얘는 뒤에 그냥 활동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A 첫 문장은 물리적인 거 마이너스 플러스 활동에 대한 얘기만 하는 놈이고, B 첫 번째 문장은 물리적으로 마이너스가 건강과 뭐에 질병까지 연결되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생각해보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활동에 대한 얘기만 하다 끝났으면 질병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게 통일성이 맞아? 아니면은 활동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 게 통일성이 맞아? 스스로 뺨을 10대를 쳐봐도 무조건 뭐야? 얘로 이어지는 게 맞지. 그럼 C 다음에 A로 가야겠지. C 다음에 A로 가야겠지. 고르고 넘어가면 돼. 덜지 마라. 덜지 마. 내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야? 다 읽고 풀면 내가 등신이라 했잖아. 야, 순서만 알면 되는데 굳이 뭘 더 읽어? 그지? 이거 25년 6월 거였어요. 똑같은 풀이 방법 37번에서도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혼돈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자석추예요. 어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4개의 자석이 바닥판에 사각형으로 놓여져 있고요. 이 추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것들의 사이를. 그러니까 장난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움직이는데 아래 판에 자석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건가 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추가 바로 뭐다? 혼돈에 대한 예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혼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추라는 장난감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아래에서도 뭔 얘기를 해야 돼? 이 추를 통한 혼돈의 통일성을 가져가야 돼. 이 얘기만 해야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혼돈을 생산하기 위해 반복이 어디에서 발생해야 합니까? 비선형 구조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반복이 비선형적이어야 한다. 딱 봐도 얘랑 통일성 하나도 안 맞지, 그지? 탈락. B. 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얘가 어느 자석 위를 지나가는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자, 그럼 얘는 가지고 추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네요. 오케이. 추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반드시 연결 가능해. 할만해. 단서에 따르면은 안 될 수 없어. 가능해. C. 너가 얼마나 공들여서 관찰을 하든 그 추는요, 같은 포지션에, 같은 위치에 방문을, 같은 포지션에 언제 오는지를 얼마나 너가 열심히 관찰을 하던 간에 완전 다른 곳만 방문한다고요. 자, 그럼 얘는 실험을 가지고 추를 가지고 했는데 추 실험의 결론이죠. 딱 봐도 추에 대한 얘기는 이 두 놈밖에 안 하는데 한 놈은 시작했고 한 놈은 관찰 결과야. 뇌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B로 시작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지. 그래서 B만 남기고 다 죽여. 자, 그 다음에 끝까지 가봐도, 이 단계를 한 번 더 반복하려고 끝까지 가봐도 B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패턴 얘기하고 있으면서, 패턴이 아주 혼란스럽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 추의 무브먼트, 움직임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그럼 아직 추에 대한 얘기가 안 끝났어. 그러면 추에 대한 이 통일성을 누가 가져가야 돼? 바톤을 누가 받아야 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얘 다음엔 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BC로 시작하는 게 누구야? 얘밖에 없다. 고르고 넘어가면 돼.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 굳이 A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준 이유는 한 번에 풀려고.
셋 중에 누가 첫 번째로 오는지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놈 한 번에 찾고 끝내려고 읽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첫 번째 두 순서만 파악하면 문장 끝나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6월 거에서 증명했어요. 자, 9월 거 풀기 전에 내가 문제풀이 순서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갈게. 뭐를 사용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지 알았는데 정확한 순서를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 뭐 한다? 박스 친 주어진 문장의 해석에 목숨 건다. 그래서 뭘 파악해야 돼? 대통령 중에 통을 파악한다. 자, 다음 두 번째, ABC의 각 1번 문장을 해석한다. 문장 해석해서 뭐 해야 돼? 대, 통, 연의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3번 단계에서 뭐 해? 오케이. 1번 순서를 고르고 앞에 있던 1번부터 2번 단계를 반복한다. 그럼 끝이야.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 목숨 걸어서 통 파악하고 ABC 한 번씩 1번 문장씩만 읽어서 대통령 수집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를 자연스럽게 고르게 되면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해서 두 번째 순서까지 첫 번째 거 다음에 2번 순서만 파악하면 문제 풀리는 거 끝! 자, 요거 그대로 9월 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9월) 거 36번입니다.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 그들이 할당합니다. 주제들을 애기들한테 쓰라고요. 당연히 선생님들이겠지. 선생님들은요, 각자의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시켜줘요. 글을 쓰기 전에. 그리고 학생들을 시킵니다. 그 주제에 대해 방해 없이 글을 써보라고. 자, 그럼 여기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글쓰기를 시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ABC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야. 박스친 문장 해석해서 교사가 학생한테 글을 쓴다라는 통일성 소재를 뽑아냈어. A 첫 번째 문장. 글쓰기 과정에서 반면에 애들은요, 처음에 그 생각하는 것들,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이러이런 걸 합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내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예외사항들을 얘기했거든. 이 규칙들, 이 5개 규칙들. 주인공 시점이 함부로 바뀌면 안 돼. 이거 진짜 킥이거든? 킥이야, 킥. 포인트야. 우리 주인공 누구야? 교사가 가르칠 때에서 교사 중심으로 얘기 시작했지. 근데 지금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 애들로 바뀌었지. 이렇게 함부로 바뀌는 것도 뭐야? 통일성이 깨지는 거야. 통일성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A는 첫 번째로 뭐다? 그래서 얘는 학생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이 글을 쓰고 있는 과정이다. 파악했고요. B.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요, 배웁니다. 그들의 글쓰기를 다른 사람의 독해 자료로 보고요,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하는 거야? 얘네들도 뭔가 향상되고 있어. 학생들의 실력이 확실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놈인 거야. 다음, 연속적으로 교사들은 수집하고 평가합니다. 애들이 글을 쓴 걸요. 교사가 평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 애들 글 썼으니까, 글 쓰고 있으니까 글을 쓰는 과정? A로 시작하는 건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애들이, 이런 방식? 이러한 방식? 이거 대명사 아까 대통령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방식. 은근히 진짜 다른 데서 쓸데없이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는 강의 보고 온 애들이, 실력 없는 강사한테 배운 애들이 와, 이 대명사에 눈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거 그 방식 아닌가? 라고 하면서 틀린다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쓴 그 5개 규칙 함부로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된다고. 안 바뀌는 놈 C밖에 없지. 그래서 다 죽여. C로 시작하는 거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주인공 안 바뀌는 유일한 C로 시작을 해야 되고, 이 방식 한 번만 더 반복할게. C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포함되는 게, 몰입하는 게 없어, 교사가 몰입되지 않아. 이러한 글쓰기의 과정에서, 통일성 글쓰기의 과정, 아까 우리 너무 확실하게 파악한 놈이 하나 있지. 이거는 이제 대놓고 준 거야. 너 이 문제는 대놓고 알려주는 거지. 야, 너 이거 첫 번째만 잘 찾으면 내가 공짜로 맞추게 해줄게 라고 한 문제였던 거야. 그럼 C에서 A로 가는 거 뭐밖에 없어. 오케이, 끝! 넘어가면 돼. 다 읽고 풀면 등신이야.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이 첫 단추 A, B, C 중에 누가 1번이냐를 고르기만 하면 개쉽게 풀 수 있다고. 다음, 똑같이 9월에 37번. 아마도 이거 좀 삐뚤어졌네. 아마도 어느 순간 너는 볼 겁니다. 이 수학적 글쓰기를 볼 거고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오케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해를 해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뭔 얘기 하겠어? 똑같이 수학에 대해 이해 못한다고 해야겠지. 등신이 아닌 이상 이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자, 그 복잡한 기호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른대요. 얘네들이 분명한 사인, 신호래요. 복잡한 기호가 바로 뭐다? 신호예요. 확실한 신호예요.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개소리지. 뭐야, 우리 이해 못하는 거 나와야 돼, 이 다음에. 두 번째,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 수학 수학자들도 가끔 토론해야 돼. 동료들이랑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뭐야? 수학자도 이해를 못해요 얘기하고 있지. 이해 못해요 이어진다. B로 시작. 무조건 이렇게 대통연으로 파악해야 돼. 다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이것이 수학이라고. 그러니까 수학적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놈이야. 당연히 읽어봐도 어차피 첫 번째일 순 없어. 첫 번째는 B가 너무 확실해. 그래서 다 죽여. 벌써 첫 단추 잘 깼지, 그지? 그럼 2단계 한 번만 더 하자고. B 마지막에 뭐라 그래? 질문을 하지. 이게 또 꺼내야 돼. 또 질문을 하지. 영어 지문 모의고사에서 질문을 하면 무조건 바로 밑밥 없이 대답해야 된다. 즉각 대답해야 돼. 그럼 어떻게 너가 이 어떠한 글쓰기가 수학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지, 그지? 야, 어떤 글을 보고 수학인지 어떻게 알아? 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대답일까? 당연히 뭐야? 수학적 어떻게 알아? 복잡한 기호가 신호야 라고 할 수 있어야겠지. 봐봐. 그래서 지금 봐봐. 뭔가가 필요하냐고 나왔잖아. 이 푸sim플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연결어야, 연결어. 대통연의 연결어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푸sim플리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미 앞에 있던 무언가를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지금 질문 앞에 이 질문을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얘가?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래서 뭐다? B 다음에 물론 말이 전부 다 될 수 있고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겠지만, 중요한 건 뭐? 이 연결어, 요약해줄게, 나열해줄게 라고 하는 이 연결어 때문에 C가 뭐다? 무조건 B 다음에 A로 가야 돼. 그래서 답 몇 번? 2번이다.
다시 이 수학적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앞에 나온 어떤 말을 단순하게 정리한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나온 단순한 말이 이 질문일 수가 없다. 질문을 단순하게 정리한 게 이게 아니잖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얘가 되겠지. 그리고 그 대답이 뭐다?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5년 올해 6월 9월 것 다 해도 이 대통연 플러스 5개 구조, 이거 안에서 다 해결돼. 오늘 이 영상 보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자, 마지막 증명하고 끝낼게요. 25년 10월 거. 자, 몇몇 명제들, 복권에 대한 명제들이 진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00만 개의 티켓 중에 당첨되는 티켓은 잃어버린 티켓이다 라고 한 거야. 이거 이 속담의 원뜻이 뭐냐면 확률이 뒤지게 낮다. 당첨 어차피 안 돼. 이 말이거든. 근데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기서 너가 뽑아야 되는 소재는 뭐야? 복권과 뭐라는 거? 1000만 개라는 어떤 포인트만 있어도 돼. 복권이 1000만 개나 있다. 근데 그 중에 너네 알지? 복권 당첨 몇 명이 돼? 한 명 되잖아. 번호 하나잖아. 복권 당첨 1000만 개 중에 이 중에서 한 개다. 이것만 파악하고 내려가면 돼. 만약에 우리가 원해 뭔가를 인정하는 것을, 뭘 인정해? 우리의 지식이 빠가라는 것을, 빡대가리라는 것을. 응? 갑자기 지식의 수준이 엄청 낮다고 얘기하네? 당연히 이 자식은 첫 번째 순서로 올 수가 없겠지. 두 번째, 이 진실에 압도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자, 이거 중요 표시해야 돼. 여기 대통령의 대가 나오셨어요. 이러한 명제들이 가능성, 확률에 기초했다고요. 자, 서치 플러스 명사는요, 이 명사가 반드시 어디 나와야 한다? 그냥 앞에 어딘가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직전 문장에 나와야 한다. 근데 그 직전 문장에 이 친구 나와 주셨죠. 그래서 무조건 B로 시작하는 거 문제에서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알았으니까 너무 쉬워졌어. 마지막에 이 B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복권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함으로써 뭐를? 그 우승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생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요것도 뭐냐면 복권 당첨 확률이 엄청 낮다 얘기하는 거야. 낮으니까 나 그거 복권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도 안 하니까, 나 복권 이거 잘 간직해야지 라는 생각도 안 하니까 그거를 분실한 줄도 모른다, 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야. 그지? 당첨될 확률이 낮으니까 분실될지도 몰라, 이 얘기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럼 얘 뒤에서 하는 얘기도 무조건 뭐 해야 되겠어? 이 확률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야겠지. 갑자기 아까 우리가 파악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낮아요, 우리 빡대가리예요, 이 얘기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럼 B로 시작은 하는데 A로 이어지면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이렇게 푸는 거야. 다 읽고 이해를 하지 마. 이거 다 읽으면 등신이야 얘들아. 마지막 문제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이요, 나타납니다. 미디어가 나오는 그 동안에 혹은 즉시 이후에. 자, 미디어의 영향이 언제 나온다? 그 도중에 나오거나 혹은 직후에 나온다, 이 얘기로 했어요. 미디어의 영향력의 즉각성을 얘기했어.
자, 이것은 대명사가 나왔네요. 대명사는요, 예시입니다. 이 미디어 메시지에 예시이려면은 뭔가 앞에 설명을 해야지. 얘들아, 내가 주제 문제 할 때 목놓아 외쳤지. 진짜 거의 울부짖었어. 뭐, 예시는 갑작스러운 소재의 등장이다. 엥? 얘가 갑자기 왜 나오지? 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것들이 예시인데 그런 거 안 나왔잖아. A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예시에 대한 후에 나와, 예시의 직후에 나와야 한다. B. 당연히 몇몇 효과들은요,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효과가 즉각적이다. 졸라 똑같은 말 했지? 졸라 똑같은 말 했어. 그러나, 자, but 다음에는 이제 다른 말 해도 되는 거죠. 아까 연결 얘기했잖아. 이젠 다른 말 해도 돼. 몇몇 다른 효과들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했지. but,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들도 필요하다라고 했어. 얘는 당연히 되는 거야. B로 시작. 지금 가능성 너무 높아. C. 너가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거야. 너 스스로를 광고해. 그럼 너는 아마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믿게 됩니다. 너가 실제로 필요로 한 것보다 인기가 더 쩔다고요. 내가 광고에 나오면 연예인병에 걸린다. 상식적으로 지금 같은 말 짓거리는 게 누구밖에 없냐? 얘도 B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제 B 마지막이 어떤 예시로 나오는 거냐? 이 미디어 메시지의 예시 나오네? 즉각적인 효과의 예시로 끝나냐? 아니면 연예인병에 대한 얘기로 끝나냐? 이 얘기만 할 거야. 자,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너가 제품을 구매한 거야. 광고를 보고. 그지? 지금 사야지 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 즉각적인 영향의 예시겠지. 지금 나 연예인병 아니잖아. 바로 구매했으니까 즉각적인 거에 예시여야지. 즉각 예시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어져야지. B에서 A로 가는 거 얘밖에 없다. 모든 게 똑같이 풀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순서 유형 문제를 개쉽게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대통연의 파악 연습이 필요해요. 통일성은 당연히 기본값으로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거고, 감초같이 아까 연결어 뭐 있었어? put, simply 이런 거 있었잖아. 뭐다? 나열 같은 거. 앞에서 뭔가 얘기해야지만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대명사 뭐 있었어 아까? 뭐 such, 뭐 proposition, 속담 명제들. 이런 식으로 통을 기준으로 대명사와 연결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된다. 두 번째, 다 읽지 말아라. 단순하게 풀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원래 연도마다 다른데 25년의 흐름은 전부 다 뭐였냐면 통일성 중심이었어. 내가 그 통일성 중에서도 뭐 분위기, 너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별 얼마나 잘해? 주인공 바뀌는 거 얼마나 구별 잘해? 시간의 흐름 얼마나 구별 잘해? 얘네들로 푸는 문제였으니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페이지, 내가 이거 좀 길게 보여줄게. 얘랑 얘 이것만 외우고 가도 모든 문제 다 풀릴 수 있어. 실제로 선생님 수업에서는 5개년치 기출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사설 모의고사 다른 것들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다 풀어. 근데 우리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연습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올해 트렌드는 뭐 이 친구랑 이 5개, 그 다음에 요거 찍기, 인과가 마지막에 나는 찍기, 요 3가지 너무 중요하다. 자, 꼭 이거 연습해서 순서 문제 다 맞고 등급 오릅시다.